빌라 매매에 관한 경매 채널은 정말 많습니다. 잘 가르쳐주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영상에서 직접 가서 물건을 보여주는 영상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싶은 노하우도 있지만 경매로 나온 것 중에 괜찮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 역시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노하우를 전수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영상에서 한 건에서 세 건 정도의 물건들을 올리는 이유는 앞서 말한 이유도 있습니다. 경매 초보자분들에게 이런 물건들과 권리 분석에 대해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3천만 원으로 단기 매매를 노려볼 만한 빌라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보시고 여러분들도 어떤 물건이 더 좋아 보이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죠. 오늘은 부천에 1개, 화곡동에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셋 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선호도가 높은 건물들인데요. 예전 빌라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4층 이상은 좀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층수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유무는 사실 어느 정도의 눈썰미가 있는 분들이라면 외관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아직 경험치가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면도와 사진으로 유출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입니다. 2024 타경 40866, 2024 타경 142108, 2024 타경 119023입니다. 먼저 2024 타경 40866 물건입니다. 7월 3일날 경매날인데요. 해당 물건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2억 9,400만원인데요. 2회 유찰돼서 감정가의 49%인 1억 4,406만원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인 오땡땡씨는 보증금 2억 7,500만원이고 21년도 6월 14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허그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 비고란에도 보시면 임차권 말소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요. 등기부를 봐도 별다른 근저당이 앞서 있진 않고 역시나 전세금을 매물로 소유한 빌라 물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근처인 부천역까지는 직선으로 800m 거리입니다. 도보로는 1.1km로 18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버스로는 13분 정도가 걸려서 별 차이가 없는 부분이 부천역으로 가는 교통이 살짝 불편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7호선 신중동역은 버스로 13분 거리이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물건은 구조는 투룸인데요. 단점은 북향입니다. 아마 도로에 인접해 있고 땅의 구조에 맞추다 보니 북향으로 빼서 개방감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덕분에 테라스까지 크게 나와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도에 거래된 비슷한 연식, 면적, 실거래 가격들을 보아 2억 4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은 시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회 정도 유찰되어 49%까지 떨어졌으니 이번에 입찰해볼 만한 시기인데요. 신축이니 도배 장판 정도만 해줘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억 미만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2억 2천에서 2억 3천만원에 팔면 금방 잘 팔릴 것이고 운이 좋게 1억 7천대에 낙찰을 받는다면 수익이 꽤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1억 후반대에 입찰을 하게 되면 폐차할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노린 사람이 많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산정을 잘해야 하는데요. 조회수도 100에 가깝기 때문에 2억 초반대로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2억 700만원 정도가 예상 입찰가입니다. 저라면 그 정도 가격에 입찰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해당 지역은 부천대가 있고 부천역과 신중동역이 가깝기 때문에 학생과 직장인들의 수요도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물건은 2024 타경 142108입니다. 7월 2일날 경매날인데요. 이 물건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단지형 빌라입니다. 감정가는 2억 7천만원입니다. 2회 유찰되어 1억 7,280만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해당 물건과 같은 단지에 있는 물건을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녹화 중에 밀집형 빌라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단지형 빌라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밀집형으로 말씀드렸는데 단지형 빌라라는 말이 기존에 있습니다. 아무튼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임차인인 노땡땡씨는 2021년 12월 15일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1년 11월 11월에는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2억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역시 아래에는 같은 날짜와 금액으로 허그가 적혀 있는데요. 비고란에는 역시 허그의 임차권 말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은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새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전세 사기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에서 미리 피해자인 전세입자에게 돈을 주고 그 부족한 돈을 경매를 통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인데요. 보통은 그래서 경매가 계속 유찰이 되지만
허그 측에서는 이 금액을 그냥 낙찰 받은 금액으로만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리뷰를 보시면 소유주인 송땡땡 씨는 2억 7천만 원에 매수를 하여 2억 7천만 원의 전세를 주게 됩니다. 전형적인 빌라 분양 방법인데요. 21년도 7월에 승인이 나서 전세를 맞춘 뒤 전세 가격에 매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등기부를 살펴봐도 역시 은행 등의 근저당은 없습니다. 전세금으로 모든 걸 메꿨기 때문이죠. 해당 물건은 5호선 화곡역까지 직선 거리로 520m입니다. 2호선과 5호선 까치산역과는 630m인데요. 이 물건은 1.5룸입니다. 거실 하나와 방 하나가 있는 구조입니다. 준공 연도가 21년도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존재하고 단지형 빌라다 보니 일반 빌라보다 주차 대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해당 물건은 공원을 바라보는 뷰인 서양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인근에 비슷한 평양을 비슷한 연식 실거래가를 보면 대부분 1억 1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입찰을 해서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에 팔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물건의 단점은 제가 소개한 물건까지 합해서 현재 12개가 경매에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도가 늦어진다면 경쟁자가 많아질 수도 있겠죠. 저는 1억 9,200만 원 정도에 입찰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물건입니다. 2024 타경 1190 이상 물건인데요. 7월 2일 두 번째로 유찰 경매가 시작됩니다. 감정가는 2억 6,700만 원이었으나 2회 유찰되어 1억 7,088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이 물건도 역시 서울 강서구가 화곡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임차인인 한땡땡 씨는 2019년 7월 24일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9년 6월 24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차 금액은 2억 6천만 원인데요. 여기에 2023년도에 3월 14일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500만 원의 임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허그가 역시 같은 날짜의 금액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의 허그 보증 변경권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낙찰을 받는다면 부족한 금액을 더 요구하지 않고 여기서 끝낸다는 메리트 있는 물건인데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 역시 다른 근저당은 없고 허그와 세무서 관련해서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보통 이런 허그 보증 물건에 걸린 세무서의 압류는 주택 관련 세금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물건은 기존에 소개했던 화곡동의 빌라 물건과는 좀 다른 화곡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통 화곡역과 까치산역을 중심으로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화곡역 위에 있는 우장산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과의 직선 거리는 298m로 매우 가까운데요. 근처에 있는 화곡프로지오, 우장산 아이파크 등과 같은 아파트 단지가 많아 초, 중, 고등학교가 매우 가깝게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2019년도에 완성되어 비교적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향입니다. 인근의 비슷한 연도 평형수들은 대략 2억 전후로 거래가 되었는데요. 대략 매도를 2억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에 한다면 충분히 매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억 8천만 원에 만약 낙찰을 받는다면 대략 4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1억 9천만 원 후반에서 2억 초반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소개한 물건들은 기존에 말하는 재개발 지역과는 거리가 좀 멀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물론 재개발 지역에 속한 것이 모두가 재개발만 기다리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빌라에 대해서 실거주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존재해 있기 때문에 이번 물건들은 그런 타겟에 맞춰 매도를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신축은 특별히 수리할 것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추가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에서는 준신축들 혹은 신축들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빌라 경매 중에서도 주로 신축들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빌라 경매 물건들은 어떠셨나요? 신축들은 대부분 가격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으로는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3천만 원 정도면 시도해 볼 만한데요. 여러분들은 빌라와 경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태의 빌라는 앞으로 못 짓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를 먼저 분양을 하고 전세가에 호구를 찾아 떠넘기는 이 방식 말입니다. 떠넘기면 그만이라는 방식의 빌라 건설업자와 중개자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전세를 사건으로 터뜨려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심하게는 세상을 등지게 만드는 일도 만드는데요. 아파트가 전세 사기가 없는 이유는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고 특정한 시세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황금성이 어려운 부동산에게 상대적으로 황금성이 쉽게 만들어주며 전세 사기, 매매 사기 같은 일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사건들이 일어나면 건설업자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과연 억울한 것들이 그들일까요? 아니면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돈, 혹시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이런 물건들을 하루라도 낙찰 빨리 받아 이득을 취하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에게 허그가 먼저 돈을 주고 허그가 그 돈의 일부를 회수하게 도와주는 건데요. 더 나아가 시세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매도를 하여 실거주가 필요한 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빌라 생태계를 정화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경매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죄책감 같은 게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신축 빌라임에도 많이 유찰된 물건들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3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으로 입찰 가능한 물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